네, 반갑습니다. 자, 3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11시 42분인데요. 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은 밑꼬리를 달고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고요. 또한 미국 시장도 지난 금요일 날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다시 한번 잠깐 복기를 해보면요. 지난 금요일 날 반등이 들어온 지점은요.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주봉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봤죠. 주봉상으로는 1710포인트 정도가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공포 분위기에서 뭐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는, 뭐 하루에 뭐 기본적으로 80포인트, 100포인트 빠지는 분위기였으니까 그런 공포 분위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과감하게 1710포인트 정도에서는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 주봉의 캔들이나 파동을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신호들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이 주봉의 하락 파동을 보면서 1710을 봤고요. 또 지난 목요일 밤에 영상을 올릴 때 저 일봉은 그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놓은 게 있는데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미국 증시도 봐야 되고 독일 닥스 지수도 봐야 되고 종목별로도 봐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주봉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일봉으로 계산했을 때는 저점이 얼마였었냐면은 요 지점요, 요 자리의 고점과 그다음에 요 저점, 그다음에 이 폭만큼 하락했을 때 대략 1688포인트였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저점이요. 그래서 1688이면은 대략 한 1690 정도 되는데 1690이 일봉의 저점이고 주봉이 1710이라면 대략 한 1700 정도면은 좀 저점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이 주봉과 일봉이 가격 갭 차이가 별로 없는 지점에서 동시에 강력한 저점 라인이 구축이 된다라는 것은 제가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공포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저점 매수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는요,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서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날 물론 1748억을 샀지만 외국인이 목요일날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200억인가 1300억을 목요일날도 매수에 들어왔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그래서 외국인이 현재 코스닥을 현재 3000억 정도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매수해 놨는데요. 이 목요일날 외국인의 매매 동향, 금요일날 외국인의 매수, 이런 물량들도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임박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요. 또 외국인 옵션 동향을 보시면 풋을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었고 콜을 좀 샀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그래서 이런 여러 지점을 봤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 코스닥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이런 신호들을 봤을 때는 1710포인트 전후 정도가 일단은 강한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자리고, 그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바로 강한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도 공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도저히 못 사겠다라고 매수를 보류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요. 또 어떠신 분들은 과감하게 제 말씀을 듣고 매수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떠신 분은 밑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하셨다가 금요일날 막판에 좀 올라오니까 이 정도면 먹었다, 좀 웬만큼 먹었다, 배부르다 해서 또 매도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 반등의 목표치는요, 일단 결론은요,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 메모장을 좀 쓰는 게 있는데요. 우선은 반등의 목표치 3번을 한번 보시죠. 제가 금요일날 예상을 해 드릴 때는 만약에 금요일날 1710이나 1700 전후에서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면 반등의 목표치는 주봉상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845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봉상으로. 이게 최대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자리 1845를 말씀드린 이유는 하락폭의
절반까지 상승한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포인트가 1845포인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봉은 제가 1688포인트를 저점을 받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는 좀 엉덩이가 더 처졌죠. 주봉보다는. 이건 1710이고 요거는 1688포인트까지 내려간다 봤기 때문에 일봉상은 1828포인트 정도가 반등의 최대치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는 1845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차트상으로 나와 있는 기술적 분석상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 최대 목표치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봤을 때는요. 저는 일부 오버슈팅도 좀 나올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오버슈팅은 1900포인트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왜 오버슈팅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시 한번 차트로 가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목요일부터 코스닥을 매수해 왔는데 이 목요일에 최대점이 시가 고점이 1900포인트입니다. 즉 외국인은 이 1900포인트에서 하락시마다 매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금요일까지. 그러면 이번 반등의 목표치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하락폭의 절반 정도 1845까지도 나와 있지만 만약에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1900까지도 한번 우리가 감안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근데 1900포인트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넣을 수 없는 가격이고요. 다만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팁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갈지 안 갈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1845, 1850포인트 요 지점이 일단은 1차 저항권입니다. 요 구간에서 일단 지난 금요일에 매수하신 분들은 좀 일정 부분 비중을 좀 드러내셔야 되지 않을까. 1900까지 갈지 안 갈지는 이거는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일단은요. 그리고 1900포인트가 돌파하기가 힘든 자리라는 게 당장은 지난 저점 라인이 3 바닥을 찍었던 요 지점이요. 지난번에 잠시만요. 요 3 바닥을 형성했던 요 자리요. 요 자리요. 이 3 바닥을 만들면서 코스피는 파동을 그리면서 꾸준히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왔고요. 이 파동이 완료가 되면서 오파가 완료가 되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이 1900포인트 마지막 지지선인 1900포인트를 완전히 이탈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 반등의 목표치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1850, 1845 정도 주봉상으로는 나올 수가 있지만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나 감안했을 때 1900까지도 갈지도 모르겠다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00포인트에서는 만약에 그 근처까지 간다면 그때는 당연히 물량을 금요일날 매수하신 분들은 전량 매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주가는 다시 하락이 들어오겠죠. 1900포인트까지 최대 간다 하더라도 또는 1845는 50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하락이 나오겠지만 자, 그 하락은 잠깐 다시 또 매물장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외바닥 상승입니다. 지금은요. 외바닥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추세를 그리면서 강하게 상승했을 때는 3 바닥을 만들고 올라갔습니다. 약 한 달 정도, 한 달 10일 정도 행보를 하면서 3 바닥을 만든 다음에 에너지를 강하게 먹은 다음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크게 상승이 가려고 그러면은 외바닥 상승으로는 절대 크게 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한쪽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멀리 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쌍바닥 정도나 지금 여기처럼 3 바닥을 만들면 더 강하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바닥권에서의 에너지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더 크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게 보면.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월요일부터 이제 종목별로는 지금은 종목들이 종목들이 지금은 종가상으로는 개별 종목들이 전부 다 10%습니다.
물론 바닥 저점 부근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종가상으로는 전부 다 10%죠. 뭐 기본적으로 10%, 15%씩 하락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이 월요일 날은 이제 벌겋게 달아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 3일 정도는 좀 벌겋게 달아오를 듯 한데요. 그 2, 3일 이후가 좀 1차 좀 1차적으로 한번 좀 우리가 좀 고비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바닥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1845에서 일단 절반 정도 잘라주시든지 3분의 2 정도 잘라주시고요. 1900이 가까이 다가오면 그때는 전량 일단 금요일날 저점 매수하신 분은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 W자행 지난 저점까지 다시 내려와서 다시 반등을 줬지. 그때는 이제 다시 반등을 강하게 들어온다면 그때는 바닥이 넣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는 짝꿍댕이 형태의 지난 저점보다도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저점이 만들어지면서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이 나오는지 아니면 W자행 쌍바닥이 나오는지를 일단 확인하고 다시 재매수 하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무슨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엔 최대 상승률은요. 지금으로서 한 53,000원에서 53,500원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물론 여기는 53,900원까지도 장중에는 터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53,000원에서 53,500원 정도가 이번 반등에 좀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기술적 분석으로는요, 삼성전자는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만 한 500원인가 5만 300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 분석상으로는요,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날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우리 시장 뭐 불을 보듯 뻔하게 주가는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등의 목표치를 조금 더 올려서 51,600원까지 갔다 왔네요. 와, 엄청나네. 역시 삼성전자네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요 53,000원 정도, 53,500원까지도 좀 상승의 폭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선이 얼마죠? 53,640원이죠. 53,640원. 이게 오일선이 52,330원. 이번 반등은 이 5일선은 좀 넘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요 5일선에 닿으면 삼성전자는 아마 월요일 날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밑에서 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만약에 힘이 없으면 삼성전자도 이 5일선을 터치하고 다시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우리가 좀 월요일날 좀 확인해 봐야 될 듯 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요, 요 지점들요, 이 시가가 얼마죠? 53,800원이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종가상으로 이 53,800원, 아니죠, 54,000원 정도를 종가상으로 완전히 돌파해서 안착한다든지 조금 더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55,000원을 돌파해서 안착하게 되면 이 시장은 추세가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이 삼성전자는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삼성전자는 제가 53,500원이 1차 원래 지지선이었고 그 자리가 원래 지지선이었는데 그걸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반등 시에는 이 53,500원이 지금은 저항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당장 이 53,500원을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53,000원까지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또는 장중에는 53,500원이나 53,900원까지 터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시 한번 되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구간은 한 방에 바로 깨기는 좀 쉽지 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예측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53,500원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55,000원, 55,500원 구간이 또 강력한 2차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53,000원에서부터 55,000원, 요 55,500원 요 구간은 삼성전자는 강력한 매물 구간입니다. 이 자리를 저는 바로 뚫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동향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일단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개별 종목들은 그 이후에 월요일 날은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상승의 어떤 폭이 상승 폭이 급격하게 좀 줄어드는지도 확인하시고, 줄어든다가 바로 개별주 매도하지 마시고 개별주는 한 템포 늦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감안하셔서 좀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결론적으로 이번 반등은 53,000원, 53,500원에서 한번 걸릴 수 있는 자리다. 그 길 돌파하더라도 55,000원, 55,500원을 바로 뚫기 힘들다. 자, 이제는 상승의 폭이 많지 않은 룸이 됩니다. 53,000원 구간에서는요. 그걸 감안하셔서 여러분께서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3,000원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최대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메모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최대 상승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반등한 이후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다시 재차 하락을 했을 때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을 만들고 완전히 돌아설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좀 하락이 심해가지고 오늘 저점 부근까지, 제가 46,800원이 최대 마지노선이라고 그랬죠. 이 가격까지 만약에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는 저점 매수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다시 이 가격까지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저점 매수하지 마시고 이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를 좀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46,800원 정도를 다시 오게 되면 또 일정 부분 조금 반등은 주겠지만 그때는 저는 반등의 에너지는 굉장히 약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46,800원을 다시 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다시 46,800원까지 오게 되면 야, 저점 매수 기회라고 덥석 잡지 마시고요. 지지가 되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가격까지 이제는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이 저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주식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일단은 여러분께서는 요 정도 가격 최대치입니다.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코스피는 1900포인트를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당장 외바닥으로는 좀 돌파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W쟁이나 짝꿍땡이 쌍바닥을 만드는지를 확인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저점을 또 깰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요, 저는 1900포인트를 이미 이탈했기 때문에 지난 저점을 저는 이미 하락 추세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현재는요. 왜냐하면 이 1900포인트에서 1930포인트를 완전히 돌파해서 돌아서면 다시 하락 추세가 상승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1900을 아직 넘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는 지금은 하락 추세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1900이나 1930을 돌파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나 유럽 증시도 이미 베어마켓에 돌입이 되어 있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거든요. 뭐 강한 반등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항상 내일은 월요일, 화요일은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항상 그런 점을 여러분께서 감안하시고, 지금은 하락 추세 구간이라는 거죠. 1900을 완전히 돌파하기 전까지는, 1930까지는요. 1900에서 1930까지는 하락 추세 인물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항상 긴장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일부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없어진다라고 하긴 하는데 또 그렇지 않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진정기미가 좀 보이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시장은 아직도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지금 사태가 번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실 필요도 있고요. 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입국 금지를 시킨 나라들이 상당히 많죠. 아마도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악화가 예상이 되고요. 전 세계 증시가 만약 위축이 온다면 수출 지향 산업인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불을 보듯 뻔하게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좀 많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식당이나 어디 이 모이는 장소 가시면 여러분 식당 같은 데 사람 거의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식당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다요. 소비가 위축이 지금 되고 있고요. 자, 이런 현상,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소비 위축이 온다는 얘기는 경기가 위축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보니까 외국계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도 안 되더라고요. 뭐 1.9%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봤는데, 평균적으로 점점 성장률이 우리나라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저는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위축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사태는 끝나더라도 이 수치상으로 뭐 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수출 증가율 이런 것 수치상으로 나타나기에는 이 사태가 끝나더라도 뒤늦게 후폭풍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저는 급반등에서 추세가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반등은 제가 지난 목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좀 강한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우선은 보시고요. 지나고 보면 그 자리가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지난 금요일날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바로 팔지 마시고요. 외국인이 코스닥을 3천억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그 매수한 물량을 정리하는 시점에 완전히 정리할 무렵에 3분의 2 정도 매도를 했다든지 뭐 그렇게 완전히 정리할 무렵에 같이 매도하시면 될 듯 합니다. 너무 미리 급하게 겁먹지 마시고요. 매도도 겁먹지 마시고 내일부터는 우리나라는 오늘 엄청나게 종가상으로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지만 내일부터는 반등이 예상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일단 주봉선 1845포인트 정도에서 한 절반 정도 때려내시고요. 오버슈팅 가능성도 일부 있으니까 이 오버슈팅은 외국인의 코스닥 매매 동향과 옵션을 보시면서 이거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1900까지는 못 가더라도 1800 한 뭐 70이나 80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요 지점에서는 확실하게 한 절반 정도는 좀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 매수하신 분만요. 일단은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1차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때 수요일까지 화요일까지 만약에 1845 정도 오면은 절반 털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요 고비를 잘 넘긴다면 한 2주 정도는 좀 상승이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냥 요거는 제가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 6개월 공매 금지 조치가 나왔죠. 물론 뭐 호재입니다. 호재는 맞고요. 다만 이 예외 조항이라고 있습니다. 6개월 공매 금지 조치 예외 조항 그걸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 시장을 주도하는 지배군들은 뭐 예외로 돼 있다 공매가 뭐 그런 말이 좀 있기 때문에 끝으로는 되게 멋진 말인데 공매 금지가 그 예외 조항 때문에 조금 저는 끝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속 속속을 보면 화려한 만큼까지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 증시가 만약에 3% 정도 하락을 하면 보통 우리나라는 5% 정도 하락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건 왜냐?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하게 많이 빠져버립니다. 미국이 3% 빠지고 유럽이 3.5%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뭐 5% 6% 빠지는 것은 이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건데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이제는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나. 미국이 3% 빠지면 이제는 5% 6%가 아니고 한 3.5나 4% 정도 빠지지 않을까. 이제는 세계 시장이 하락하는 만큼 정도의 하락 아니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정도. 지금 좀 심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런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일단 요거는 어쨌든 시장에 나쁜 건 아니고 호재입니다. 호재니까 요것도 아마 월요일날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들의 심리, 투자 심리를 좀 호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뭐 실속 있는 그런 조치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이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난 저점을 다시 깰 가능성,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린 내용대로 금요일날 1710포인트, 1700포인트에서 강한 반등 이후에 재차 제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이제 목요일 기준으로, 목요일 저녁 기준으로 제가 봤던 이 시장의 관점이었고요.
금요일 급반등 들어오고 밑꼬리 달고 다음 주에 시장이 반등이 들어왔을 때 이 수급의 매매 동향, 수급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목요일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목요일 기준으로는 이번 저점을 한 번 더 깬다라고 봤었거든요. 사실은 목요일 날 저녁에는 지난주. 그래서 만약에 저점을 다시 깬다라면 물론 제가 다음 하락 지점은 어디쯤 될 건지 대충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가격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지점은 다시 이 저점을 깬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그려놓았던 구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 구간이 이제 시작되는 구간이라서 이 지난 저점을 깬다라는 생각을 미리 우리가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반등에서 최대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는데 우선 초점을 두시고 그 반등이 끝난 이후에 다시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이 W장이나 짝꿍등 형태의 쌍바닥을 만드는지 아니면 다시 저점을 깨는지는 그때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 시에는 최대 1845저 1870, 80 정도까지 반등을 열어두시면서 일단은 금요일날 매수하신 분들은 그때는 좀 현금 확보를 일단 해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주는 당연히 이제 단기 하락이 나올 텐데 이 테마군들이 단기 하락 이후에 하락이 멈추고 어느 정도 버티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하락이 멈추고 어느 정도 한 번 더 버틴다면 어느 기간 이후에는 하락 이후에 버틴다면 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저는 다시 한번 지난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랬을 경우 우리 코스피는 지난 저점을 한번 깰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주의 동향을 좀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코스피가 반등을 줄 동안에 이런 종목들은 저는 하락을 할 거라 보고 있는데 그 하락 이후에 하락의 폭이 하방 경직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